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해설의 주제는요. 겉보기엔 그저 아이들이 보는 단순한 그림책 같지만 사실은 어른들의 뼈를 냅다 때리는 엄청난 철학을 담고 있는 작가입니다. 바로 사노 요코의 작품 세계인데요. 그 무심하게 쓱쓱 그린 단순한 선과 툭툭 던지는 짧은 문장 속에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삶의 진실이 숨어 있는지 오늘 아주 명확하고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혹시 그림책을 읽고 나서 그냥 재밌었다 하고 덮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가슴 가장 깊은 곳이 쿡 찔리는 듯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노요코의 작품들이 딱 그렇거든요. 약간 기분 좋은 배신이랄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유쾌한 웃음을 기대하며 책장을 넘겼다가 어느새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아주 깊고 묵직한 여운과 마주하게 되죠. 이게 바로 어른들의 심장을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는 그녀만의 진짜 매력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동화의 탈을 쓴 철학. 이 매력적인 속임수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 보죠. 100만. 여러분, 이 숫자만 들어도 벌써 뭔가 숨이 턱 막히고 까마득해지지 않나요? 1977년에 나온 일본 그림책 역사상 정말 엄청난 문제작 중 하나죠. 100만 번 산 고양이가 바로 이 압도적이고 피곤한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사노요코는 이 결코 가볍지 않은 묵직한 서사를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 대신 아주 짧고 단순한 문장들로 엮어냅니다. 그 단순함이라는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삶의 잔인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그려내죠.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주 오만해 보이는 얼룩고양이는 말 그대로 100만 번을 죽고 100만 번을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윤회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100만 번의 생애 동안 정말 별의별 주인을 다 만나요. 어떨 때는 왕의 고양이였다가 거친 바다를 누비는 선원의 고양이였다가 심지어 도둑의 고양이로도 살죠. 주인이 바뀔 때마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을 텐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건 이 고양이의 태도입니다. 100만 명의 주인이 사기를 잃고 엉엉 슬퍼할 때 이 고양이는 단 한 번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고요. 그 수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정작 속은 철저하게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바로 100만 번의 가짜 삶입니다. 철저히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작가는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이고도 무서운 질문을 툭 던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과연 그 100만 번의 삶 중에서 고양이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남을 위해 맞춰 살았던 100만 번의 가짜 삶,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사랑을 위해 사는 단 한 번의 진짜 삶.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혹시 사회의 기대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억지로 맞추느라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누군가의 고양이로서 100만 번의 가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야기 속 주인공은 마침내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유로운 길고양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비로소 이 진짜 삶으로 넘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세 번째 주제, 사랑, 유일한 의미의 전환입니다. 의미 없던 인생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보시죠. 드디어 길고양이가 된 주인공은 한 아름다운 하얀 고양이를 만나면서 인생이 말 그대로 180도 뒤집히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를 온전히 사랑하게 된 거예요. 동화가 철학으로 수직 상승하는 짜릿한 순간이죠. 사노 요코의 우주에서 사랑은 그냥 달콤하고 낭만적인 감정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무의미했던 삶에 엄청난 우주적 무게를 실어주는 유일한 사건이거든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고립되어 있던 자아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던 그 지긋지긋한 100만 번의 환생고리를 단번에 싹둑 끊어버리는 엄청난 엔진이 셈입니다.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음을 응시하는 정직함입니다. 보통 애들 보는 문학에선 누군가 죽으면 밤하늘의 예쁜 별이 되었어요 하면서 은유적으로 부드럽게 포장하잖아요. 근데 사노 요코는 얄짤없습니다. 하얀 고양이가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작가는 그 슬픔과 죽음을 피하거나 숨기지 않고 진짜 정직하게 대면하게 만듭니다. 하얀 고양이가 죽자 평생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안 흘렸던 그 얼룩고양이가 무려 100만 번이나 통곡을 해요. 그리고는 결국 자기도 숨을 거두죠. 중요한 건 이번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완전한 소멸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유한성이에요. 영원히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그 끝이 존재할 때 역설적으로 그들이 함께했던 그 단 한 번의 삶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미치도록 아름답고 숭고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끝이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뜨겁고 소중한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5번째, 건조한 문체와 비어 있음입니다. 이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미학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녀의 방식은 극도로 미니멀합니다. 딱 이 한 문장이에요. 고양이는 죽었습니다. 무슨 슬픔을 극대화하는 화려한 형용사나 구구절절한 수식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단호하고도 메마른 문장이 주는 정서적인 타격감이 수백 줄의 화려한 묘사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 가슴에 푹 꽂힌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걸 싹 다 덜어냄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감정적 몰입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정말 천재적인 장치인 거죠. 이건 글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이 되게 투박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일본 전통 미학 중에 마, 즉 여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아주 의도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작가가 감정을 빽빽하게 다 채워넣지 않고 텅 빈 공간을 남겨두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그 비어있는 자리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밀어넣어서 스스로 의미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며 먹먹함이나 서늘함을 느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솔직한 감정으로 그 여백을 채웠기 때문일 겁니다. 자, 무거운 분위기를 살짝 환기해 볼게요. 사노 요코의 또 다른 책인 아저씨의 우산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한 아저씨가 자기의 예쁜 우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젖을까봐 절대 펴지를 않고 품에 꼭 안고 다녀요. 아니, 우산은 비를 막으라고 있는 건데 정작 자기는 비를 흠뻑 다 맞으면서 우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웃다 보면 뼈를 팍 맞습니다. 이 유쾌하고 황당한 상황이 사실은 우리 꼬라지를 기막히게 꼬집고 있거든요. 우리도 살면서 어떤 물건이나 타이틀 같은 소유물 그 자체에 집착하느라 비를 막아준다는 그 본래의 쓸모나 우산 아래서 빗소리를 듣는 즐거움을 스스로 차단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작가는 이 짧고 웃긴 이야기 속에 도대체 네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는 아주 본질적인 삶의 아이러니를 날카롭게 쓱 숨겨놓은 겁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꿰뚫어보는 시선을 갖게 된 걸까요? 1938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적 참혹한 전쟁과 패전을 온몸으로 직접 겪어냈습니다. 전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파란만장하고 거친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삶의 허무함이나 아이러니를 말 그대로 뼛속 깊이 깨달은 거죠. 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응시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초연함, 덤덤함, 이른바 체념 섞인 자유가 그녀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단단한 뼈대가 되어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 당신만의 진짜 삶입니다. 우리 어른들을 멈춰 세우는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노 요코의 책을 덮고 나면요. 아, 이거구나 하는 아주 명쾌한 정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처음엔 유쾌하게 웃으면서 보다가도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멍해지면서 엄청난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녀는 정답 대신 아주 날카롭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당신은 지금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타인의 삶을 흉내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뿐인 당신만의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죽음보다 훨씬 더 두려운 건 한 번도 진실하게 사랑해보지 못한 채 텅 빈 가짜 삶을 이어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과 의미 있는 생각의 씨앗을 남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